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다이어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지방과 같은 이런 영양소들의 체내의 작용과 또 식품과의 여러 관계에 대해서 그 기초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탄수화물의 그 기초 중에서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기초로 하고 또 혈당 지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양한 종류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이것이 이제 소화 흡수의 과정을 통해서 체내로 유입이 되면 이렇게 이제 혈당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혈당의 상승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혈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그 이자라고 하는 것, 요 췌장이 여기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이 췌장이라고 하는 것, 판크리아스라고 하는데 판크리아스에서는 랑거한스섬 그 중에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는 특수한 세포들이 베타 세포입니다. 바로 이 혈당이 상승함에 따라서 췌장의 베타 세포로부터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인슐린이 이렇게 혈당이 증가하는 만큼 인슐린이 정상적으로는 분비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슐린이 열쇠로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열쇠로 인슐린을 표시한 이유는 이 인슐린이 혈당을 여러 조직 세포 내로 집어넣어주는 그런 열쇠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쇠의 작용에 의해서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서 이 혈당이 간세포로도 가고 또 이 근육세포로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지방세포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밖에 많은 인체의 여러 조직세포로 다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열쇠의 작용에 의해서 이 혈당이 유입될 수 있다. 이것을 꼭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라는 것은 바로 열쇠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락앤키 하는데 바로 이 열쇠가 세포막에 존재하는 인슐린 수용체라고 하는 거. 그 인슐린 수용체를 자물쇠라고 비유할 수가 있는데 이 자물쇠에 이 인슐린이 가서 결합해서 그 안에서 이제 문을 여는 과정, 즉 그것은 여러 차례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너무 뭐 이제 복잡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 쉽게 설명하면 인슐린이라는 키의 작용, 열쇠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조직 세포에 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혈당이 세포 안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의 작용은 바로 문을 열어주는 작용을 한다. 혈당이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작용을 한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정상적으로 혈당이 상승하게 되면 상승한 혈당만큼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는 단백질을 재료로 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분비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식사를 해서 처음에는 혈당이 상승하지만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의해서 시간이 점점 경과함에 따라 즉 2시간, 3시간 이렇게 경과함에 따라 혈당은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꼭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인슐린의 저항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우리가 이 당뇨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당뇨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제1형 당뇨병이고 이것을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라고도 그러죠. 제1형 당뇨병은 췌장의 베타 세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망가져서 인슐린 자체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제1형 당뇨병입니다. 이렇게 인슐린 자체를 생산하지 못하면 외부로부터 인슐린 주사를 맞거나 인슐린 패치에 의해서 인슐린을 공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당뇨병이 나타나는 원인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가면역 질환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이 전체 당뇨병 환자의 약 5%고 주로 18세 이전에 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머지 95%의 당뇨병 유형은 제2형 당뇨병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과 아주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
이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이 되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혈당이 상승을 하죠. 혈당이 상승하면 당연히 이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는, 즉 이자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죠. 여기 인슐린이 세모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인슐린이 가서 정상적으로는 인슐린과 결합하는 세포막에 많이 산재하고 있는 인슐린 수용체, 요 인슐린 수용체는 바로 자물쇠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쇠가 가서 인슐린이 자물쇠와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바로 혈당이 드나드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 과정은 10차례, 12차례 계속 일어나는,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 즉 포도당이 드나드는 바로 이 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단백질의 모양이 변형이 일어나면서 혈당이 세포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조롭게 유입되는 것이 인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분비를 하죠. 분비를 하는데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 인슐린 수용체와 제대로 결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을 했더라도 인슐린이 이 문을 열어주는 신호의 과정, 이런 신호 전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신호의 과정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효소의 결함이 있다든가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이 문이 잘 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해서 혈당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못 들어가는 거, 즉 열쇠가 부족하게 생산하니까 제대로 못 들어가는 제1형 당뇨병과 마찬가지로 결국 결과는 똑같죠. 즉 제대로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식후에도 계속 혈당이 고혈당 상태를 유지하는, 지속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죠. 즉 이러한 현상을 인슐린 저항성이다. 즉 이 세포 안으로 혈당이 제대로 못 들어가는 그 현상이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하지만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 이것을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현대 병인학에서 이 인슐린 저항성은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질병의 여러 질병, 여러 가지 뭐 당뇨병은 말할 것도 없이 그다음에 뇌졸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장 질환 같은 순환계 질환, 또 뭐 비만 이런 것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질병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혈당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글리세믹 인덱스에서 GI라고 하는데 이 GI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얼마나 빨리 혈당이 올라가느냐? 어떤 식품은 혈당이 좀 더 더디게 올라가게 하는 그런 식품이 있고, 어떤 식품은 혈당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죠. 대체로 뭐 단순 당류는 혈당을 굉장히 빨리 올리는 그런 뭐 소화 흡수 과정이 매우 빠르니까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 혈당 GI가 70 이상은 고혈당 식품이다. 그 다음에 혈당 지수가 뭐 56에서 69는 중간 혈당 식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55 이하는 저혈당 식품이라고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백미, 흰식빵 이런 것은 고혈당 식품에 들어갑니다. 특히 뭐 감자 같은 것은 혈당이 굉장히 빨리 올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뭐 콘프레이크도 마찬가지고, 또 수박도 의외로 이 GI가 높은 식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밖에 요런 것들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바나나 같은 거 이런 것은 이제 중간 혈당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저혈당 식품의 경우에는 여기 조금 뭐 미스가 생겼는데, 바나나는 뭐 중간 혈당과 저혈당의 중간당 경계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저혈당 식품은 바로 이런 것들, 뭐 우유라든가 사과라든가 이런 것이 저혈당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단순 당류는 이제 GI가 당연히 높은데 고혈당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한꺼번에 혈당이 높아지면 그것에 따라 인슐린도 한꺼번에 많이 분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췌장의 인슐린 분비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즉 여러 가지 이제 정제한 당을 사용하는 그런 간편식, 뭐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은 GI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과 또 인슐린 저항성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왜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하느냐 하는 것은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꺼번에 인슐린 분비 부담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인슐린이 이제 한꺼번에 많이 분비되어서 이 고인슐린 상태가 혈액 중에 고인슐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이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가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이 둔감하게 되는 거죠. 즉 인슐린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열쇠가 자물쇠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파이라든가 뭐 이런 패스트푸드 이런 것으로 바로 이러한 식품류로 식사를 때워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즉 이런 것을 하이 GI 식품이다. 고혈당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소화의 흡수 과정이 매우 빠르다 보니까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인슐린이 과잉되게 분비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슐린이 이제 과잉되게 분비되어서 이러한 그 수용체와 인슐린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즉 고인슐린 혈증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또 인슐린이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혈당이 다시 감소해서 밥을 이런 형태의 식품을 먹었는데 다시 금방 허기증을 갖다가 느끼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